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미국의 수입 관세 50% 부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철강공단이 생기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데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실사단이 포항을 찾았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부, 기재부, 산업연구원 등 민관실사단 20여 명이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강업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빠르면 9월 중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로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지원 대책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늘 현지 실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사단은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 현황을 들었습니다. 최근 1년 새 포스코는 1선제 공장과 1제강 공장 폐쇄, 중국 장가항 불수강을 매각했고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폐쇄와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철강사들은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발의돼 있어 효과성이 미흡하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가 수입제 무역 구제 조치와 연간 6천억 원이 넘는 전기료 감면, 수소환원 제철소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어민회 보상협의 중재와 예산 지원, 제철소 건설공사의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혜택이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때 포항은 한 차례 지정돼 2년간 1,77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고도 성장의 요람인 철강산업단지가 55년 만에 공장 가동률이 76%까지 떨어지면서 포항 인구는 만여 명 가까이 줄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어 정부의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예산 목표를 올해보다 5천억 원 증액한 12조 3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국회가 구성한 에이펙과 산불 특위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가 모레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비 지원을 부탁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상주 문경 지역구 이미자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경상북도를 찾았습니다. 내년도 국비 심의를 총괄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자격이었습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국가주도 건설과 산불 피해 복구비 지원 및 특별법 제정,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과 포항 영일만항 개발 등 경북의 주요 현안이 두루 논의됐습니다. 이미자 위원장은 경상북도의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날 오후에 곧바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만나서 내년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국비 예산 목표를 올해보다 5천억 원 증액한 12조 3천억 원으로 잡고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특별위원회 중에 경북과 관련된 에이펙 정상회의와 산불 지원 특위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대한 정책 지원이나 필요한 예산의 추가 지원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후속 예산 지원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의 많은 활동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모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부탁할 예정입니다. 일부만 반영됐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을 기재부 심사에 반영하는 게 또 다른 숙제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경상북도의 국비 예산 확보 총력전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 남구해안에 1조 원이 투자되는 민간 관광개발 사업 2건이 지난달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내 최대 리조트 업체인 모나용평과 중원은 장기면 일원에 8천여억 원을 투자해 500실 규모의 호텔 콘도와 골프장을, 호미곶면에도 사업을 승계받은 한 업체가 2027년까지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위반서를 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8분쯤 영덕군 북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로 진원의 깊이는 16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는 실내나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정지된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는 지진이 발생한 영덕군 창수리에서 한 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심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15,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집중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이 호우와 폭염 등 추가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긴급 심리 상담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산불 피해 보상으로 임업인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참여 희망자가 많을 것 같지만 신청률이 40%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서 전국 송이 절반 가까이가 생산돼 왔습니다. 한 달 뒤면 가을의 진미 송이를 채취할 시기지만 올해는 어림도 없습니다. 소나무하고 공생하는데 소나무 뿌리 보면은 다 죽었습니다. 지난 3월 산불로 잃은 경북 북부의 송이산은 9만 9천여 헥타르로 피해액이 108억여 원이 넘습니다. 불탄 숲에서 소나무가 자라기까지 반세기가 걸리는 만큼 고령 인가의 소득 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송이를 대체할 작물 조성을 돕겠다며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임가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전체 피해 임가의 참여율이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산불 피해 송이 재배지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 대다수가 겹치는 탓에 벌채한 피해목을 파쇄해 외부로 운반해야 하는데 이를 사비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헥타를 초과하는 것은 1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종자 구입이라든지 관수시설, 버섯 재배사, 저온 저장고, 또 피해지 벌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 인가는 복구를 아예 포기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고 해서 못 뺍니다. 못 빼고 돈도 없고 지금 젊은 사람도 이 벼락하면 못 뺍니다. 비교적 젊은 임업인들은 사업 신청은 해뒀지만 소득을 당장 기대할 수는 없다고 토로합니다.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기타 품목들이 전부 다 보통 3년에서 4년 장기적인 그런 품목들인데 나무보다야 물론 단기적인 임산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득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까지 잃은 이재민에게 1억 원 규모의 대체작물 지원금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사실상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대형 산불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 피해 임업인들에게 소득 지원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2% 상승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43으로 1년 전보다 2% 상승했습니다.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08로 2% 올랐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6월보다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0.1%포인트 줄었습니다.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농축산물이 대구 3.6%, 경북 2.7% 오르며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항시가 새로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한 입지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에코빌리지는 현재 사용 중인 호동 매립장의 2034년 사용 종료에 대비한 시설로 생활 폐기물 소각과 매립, 음식물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등 6개 처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